당신을 위한 올바른 와인 처방, 와인 클리닉. 오늘은 참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좋은 와인과 나쁜 와인을 감별하는 핵꿀팁 3가지. 와인은 농산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싱싱하고 맛있는 와인이 있는가 하면 시들고 맛없는 와인들이 있어요. 와인의 취향을 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좋은 와인과 나쁜 와인, 맛있는 와인과 맛없는 와인이 나뉜다라는 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어떻게 감별할지 도움드리는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맛있는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와인 마신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와인을 검색해가지고 이 와인이 맛있다고 한 사람들이 많은 와인을 사면은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비비노라는 앱인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와인이 어떤 맛이에요, 맛있어요, 맛없어요를 알기 위해서 와인샵 주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와인샵 주인한테 이거 맛이 어떤 거예요? 하면 와인샵 주인이 얘기해주면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정말 이거 마셔보고 얘기하는 걸까? 혹은 마셔봤다 한들 정말 다 기억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비노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찰칵 찍어서 보면은 와인 마신 사람들이 몇 점을 줬는지, 그 다음에 무슨 맛이 난다고 했는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다 알 수 있고, 더 밑에는 이 와인에 대한 정보들까지 쭉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와인 가게, 와인 상점에 있는 그 주인으로부터 이 와인 정보의 주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 정보의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얼마나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와인 고르기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인은 안 마셔본 전문가의 말보다 일단 마신 놈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신 사람 말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비비노라는 앱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상한 와인을 감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인은 농산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 가게 가봐도 한 100개 중 5개 정도는 이렇게 물러 터진 과일들이 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와인도 농산품이기 때문에 상한 와인들이 100개, 5개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과일이랑 달리 와인은 상한 와인을 겉으로 봐갖고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안 열어보고도 겉으로 보고도 어떻게 상한 와인을 감별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와인이 상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많은 게 3가지예요. 열화, 산화, 퓨시오네. 3가지인데, 자, 열화는 뭐냐면 열받았다는 거예요. 와인이 막 열을 받으면 끓어 넘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르크를 타고 넘쳐요. 이렇게 코르크가 이렇게 되고 타고 넘치고, 깨끗한 코르크에 비하면 딱 차이가 나죠. 타고 넘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호일이 눌러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열화된 와인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원래부터 열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는 와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열화된 게 아닌 경우예요.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옆에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와인들을 돌려보세요. 어떤 건 돌고 어떤 건 안 돈다 이러면 도는 거 사시면 돼요. 그런데 다 같이 안 돈다 그러면 원래 안 도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라벨 손상 와인들을 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라벨 손상 와인 산 건데 이렇게 라벨이 까져가지고 손상된 와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라벨 손상 와인들 중에서 이렇게 와인이 흘러 넘쳐서 손상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괜찮을지 몰라요. 이거 잘 돌기도 하고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실었던 다른 와인들이 샌 거예요. 이렇게 깨져가지고 샜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게 끌어 넘쳐가지고 열화가 돼가지고 상해가지고 넘쳤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이건 괜찮겠냐? 이것도 안 괜찮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라벨 손상 와인 사시는 거 좋은데 이렇게 막 와인에 묻어있는 라벨 손상 와인들은 웬만하면 조금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산화인데, 산화는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이 코르크 마개가 오랫동안 태워놓으면 건조돼가지고 산소가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와인이 산소가 들어가면 쉬어 터지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시큼한 맛이 나는 식초가 되고 좀 힘을 잃게 되고 시들어버리게 되는데, 산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눕혀놓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 있던 와인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스크류 마개예요. 스크류 마개는 산화를 100%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와인들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 싼 와인들이 주로 스크류 마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류 마개가 있는 와인 하면 좀 약간 싸구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호주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와인들도 스크류 마개를 써요. 그러니까 뭐 스크류 마개라고 해서 무조건 싼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와인을 사거나 보관 상태를 좀 알 수 없는 그런 와인들을 살 때는 스크류 마개를 좀 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세 번째는 부쇼네라는 건데, 부쇼이라는 거는 프랑스어로 이 코르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쇼네는 코르크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코르크가 좀 썩으면 어떤 냄새가 날지 대충 상상되시잖아요. 약간 신문지 젖혀서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좀 나게 돼요. 곰팡이가 펴서 생기는 건데, 보통 많은 경우에 와이너리의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와이너리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열었는데 신문지 썩은 냄새가 난다 하면은 부쇼네라고 생각하고 교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화나 산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와인 구입처에 갖고 가시면은 교환이 돼요. 대신에 더 마시지 마세요. 또 딱 따라가지고 이거 열화나 산화된 것 같다, 부쇼네인 것 같다 하시면 그대로 막아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 곳 갖고 가시면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좀 교환을 해줘요. 왜냐면 안 마셨기 때문에 얘가 와인을 공짜로 마시려고 더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와인 파는 사람들도 이게 열화나 산화 부쇼네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교환을 해줍니다. 열화나 산화나 부쇼네에 있는 와인들을 판다고 해서 나쁜 와인 판매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과일 가게에 무른 과일이 있다고 해서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가격에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히 비싼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와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비싼 와인들은 더더욱 마실 때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맛있는 과일이 아직 익지 않았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비싼 와인도 마실 때가 돼서 잘 익어야 그때 맛있는 맛이 나는 거지, 아직 익지 않은 와인, 비싼 와인 따가지고 마시면은 그저 무겁기만 하고 그 와인의 맛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실 때가 된 와인을 사는 것도, 잘 익은 와인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뭐 1+1 이렇게 파는 와인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1+1 와인 피하라는 말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와인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잘 안 팔린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1+1 하는 이유는 정말 처분하고 싶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1도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면 피하시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좋은 와인과 나쁜 와인을 감별하는 핵꿀팁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비비노 같은 그런 앱을 이용해 가지고 모두가 맛있다고 하는 와인들을 고르는 편이 좋다. 두 번째, 상한 와인을 골라내고 상한 와인을 사지 말자. 세 번째는 가격에 속지 말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여기 있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와인 클리닉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와인 클리닉 다음 시간에 만나요.